49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거실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형님을 모셨어요.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49제예요. 어머님의 아들이신 형님도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다가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아들이 또 있었어? 저는 어머님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들어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비밀을 안고 사셨어요. 첫째 아들을 7살에 버렸다는 죄책감을요. 친척들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단 하루도 첫째 아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6년 5월 13일. 오늘은 현우 생일이다. 9살. 케이크라도 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낯선 남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2000년 7월 7일. 오늘 현우를 봤다. 대문 앞에서 나가고 싶었다.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못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마지막 일기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읽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영정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50년 만에 들려온 아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을 아침에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78세 어머님의 손은 너무 가벼워서 마치 한지처럼 얇은 피부 아래로 뼈만 만져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20년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5년, 시어머님을 모신 지 20년. 저는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어머님 아침상을 차렸고 약 드실 시간이면 어김없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늘 그러셨죠. 말씀이 적으시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수고했어. 딱 3글자. 20년 동안 제가 들은 칭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어머님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남편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어머니 상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이별의 순간이 오면 준비된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요. 30분 후 민석이 도착했고 시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딸 수진이도 회사 조퇴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넷이 병상을 둘러싸고 앉았을 때 어머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80세 노인이 78세 아내를 잃는다는 것. 그 마음이 어떨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첫째. 저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라니? 어머님은 혼란스러운 걸까요? 말년에 오시는 치매 증상일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민석도 고개를 돌린 채 어머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전 10시 37분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연락, 수해 준비. 20년간 익힌 며느리의 역할이 몸에 배어 슬퍼할 시간도 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정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완벽해야 하는 걸까요? 잠깐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역시 박정희 씨는 대단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첫째. 저녁 무렵 장례식장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정리하고 어머님이 아끼시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나무 상자. 열어보니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님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어머님 품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5살 생일 1977년. 현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어머님은 이 사진을 이렇게 깊숙이 숨겨두신 걸까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1985년. 어머님이 시아버지와 재혼하신 해였습니다. 오늘 재혼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비겁했구나. 엄마는 너를 데려올 용기가 없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 첫째. 그리고 이 사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문 앞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다들 숨기는 걸까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심지어 어머님까지. 이 집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저만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민석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나요? 이 비밀을?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민석은 피곤한지 자꾸 의자에 기대 졸고 시아버지는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조문객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의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민석 회사 동료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쉬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거칠게 그을린 피부의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중얼거림이 식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야? 어머니라고 했는데 아들이 또 있었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사진 속 아이. 현우. 설마 저 사람이? 어머니, 왜 이렇게 가셨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엄마, 엄마. 남자는 영정사진을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몇십 년을 참아온 울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석을 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님을 닮았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이마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어머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가시오.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오. 시아버지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제가 어머니 장례식에 오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둘이었다고? 저렇게 큰 아들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니, 배신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모셨던 시어머니,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 가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민석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형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형님? 민석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석도 알고 있었던 겁니까? 형이 있다는 것을? 난 어머니한테 인사해야 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잖아. 남자는 다시 영정사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현우예요. 기억하세요? 7살 때 시골로 보낸 현우. 엄마 재혼하신다고 나 없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 난 엄마 보고 싶었어요. 평생 엄마 찾았어요. 현우.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석이 힘을 합쳐 현우를 일으켰습니다. 현우는 저항했지만 결국 두 사람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저 상주 부인. 한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와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제 옆에 앉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장래에 집중해야지.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중에? 또 나중에라고요? 정말이지. 이 집안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당신에게 형이 있다는 걸? 언제부터요? 왜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요?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가족의 불화를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조문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민석을 마주 앉았습니다. 말해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피곤하다. 내일 얘기하자. 내일? 또 내일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숨길 건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야, 제발.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가 때예요? 장례 끝나면? 49제 지내고 나면? 그때 가서도 당신은 또 핑계 대겠죠.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누워 잠자는 척 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그리고 20년 동안 모셨던 시어머니. 저는 그분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우의 울음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현우예요. 기억하세요? 그 절규 속에 담긴 아픔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 사람 현우를. 어디 가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현우가 떨어뜨린 명함, 그것을 제가 몰래 주워두었던 것입니다. 강현우 마이너스 현우 식당.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식당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던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민석 아내입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생 부인이. 동생?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앉으세요. 현우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현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전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현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22살에 첫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우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둘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2년 후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5살 되던 해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현우 아버지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셨죠? 그러다 할아버지. 아니,
김철수 씨를 만나신 거예요. 김철수,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재혼 조건이 있었대요. 전 남편의 아들을 데려오지 말 것. 엄마는 결국 저를 시골 친척집에 맡기셨어요. 몇 살 때요? 7살이었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살.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날을 기억해요. 엄마가 저를 버스에 태우셨어요. 시골 아저씨한테 맡기면서 말씀하셨죠. 현우야, 여기서 착하게 지내. 엄마 곧 데리러 올게. 근데 현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안 오셨어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정말이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 아저씨네도 가난했어요. 저는 짐이었죠.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현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일 힘든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 그게 제일 아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찾았어요. 25살 때 첫 돈을 모아서 서울로 올라왔죠. 호적을 뒤졌어요. 엄마가 재혼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주소도 알아냈어요. 그런데 왜? 못 갔어요. 대문 앞까지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큰 저택이었어요. 엄마는 부유하게 사시는 것 같았고 저는 공사판 인부였어요.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엄마가 창피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요. 명절 때마다 대문 앞을 지나갔어요. 엄마 얼굴이라도 보려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저는 현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럼 민석은요? 민석도 알고 있었나요? 동생이요? 15년 전쯤 마주친 적 있어요. 그때 동생이 말했죠. 형님이 있다는 건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못 찾아갔어요. 엄마한테 상처 주기 싫었거든요. 15년 전, 민석은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럼 왜 이제야 장례식에 오신 거예요? 신문 부고를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염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님 방에서 본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엄마 사진이에요. 5살 생일날 찍은 거. 엄마가 웃고 계세요. 저를 안고.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현우는 제게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셨을 거예요. 어머님은 분명.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모셨지만 저는 진짜 어머니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첫 아들이 있었습니다. 7살 아이를 버리고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남편은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재혼 조건으로 아이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족은 대체 뭔가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석과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 현우 씨를 만나고 왔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하러? 진실을 듣고 왔어요. 어머님께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것, 7살에 버려졌다는 것, 그리고 저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그건 왜 말 안 했어요? 15년 동안 저만 바보였나요? 말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지나간 일인데. 민석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달라지죠. 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 집안의 진실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창피해요. 그만해.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집안 망신이야.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해. 그 사람이요? 어머님 아들인데요? 형님인데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허무함에. 나는 이 집안을 위해 20년을 살았어요. 친정도 포기하고 제 꿈도 포기하고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저만 진실을 몰랐어요. 저만 바보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이란 없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저희 가족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이 부엌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 못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엄마야말로. 어제 밤새 뒤척이는 소리 다 들렸어. 수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힘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다고? 우리 가족은 거짓 위에 세워졌다고? 수진아, 엄마는 장례식 때 그 사람 때문이지?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왜 할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했어? 아빠랑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당황했고?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역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의 존재, 어머님의 재혼, 민석이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아빠가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응. 그럼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한 거야? 그게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엄마를 우습게 본 거잖아. 2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았는데 정작 집안의 제일 큰 비밀은 엄마만 모르게 한 거잖아.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아빠랑 할아버지께 깨면 어때?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불쌍해. 정말. 친정도 못 가고 명절 때마다 할머니 비위 맞추고 맛없는 음식해도 참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그렇게 산 게 20년인데 엄마만 바보였던 거잖아.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 집 나가자. 뭐? 이런 집안에서 뭐하러 더 살아? 나도 대학 졸업했고 취직했잖아. 엄마랑 나랑 나가서 살자. 우리 둘이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인생 이제 엄마가 살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따뜻했습니다. 딸의 손이, 딸의 마음이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근데 엄마는 아직은 아니야. 왜? 어머님 일기장이 있어. 아직 다 읽지 못했거든. 읽고 나서 결정할게.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 속에 있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미 읽었습니다. 1985년 재혼한 해의 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현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벌써 8살이 되었구나. 설날인데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울까? 1986년 5월 13일. 오늘은 현우 생일이다. 9살. 케이크라도 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찾아갈 수 없다. 새 남편이 싫어한다. 현우야, 미안하다. 1987년 3월 2일. 민석이가 태어났다. 예쁜 아들이다. 그런데 품에 안으니 현우 생각이 난다. 현우도 이렇게 작았는데. 내가 버린 아들. 미안하다, 현우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현우를 버렸지만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1990년 8월 15일. 광복절이다. 현우가 12살쯤 되었을까? 중학생이 되었을 텐데.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친척집 아저씨가 잘 돌봐주실까? 밤마다 현우 꿈을 꾼다.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민석이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현우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나쁜 엄마다. 2000년 7월 7일. 오늘 현우를 봤다. 대문 앞에서 28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나가고 싶었다.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못했다. 남편이 옆에 있었고 민석이도 있었다. 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00년. 현우가 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던. 어머님도 보셨던 겁니다. 아들을. 2010년 4월 3일. 민석이가 현우를 만났다고 한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고. 민석이에게 부탁했다. 형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비겁한 엄마다.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시키다니. 저는 책장을 넘기며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울며 사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현우를 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찾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현우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일기장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현우를 버렸지만 사랑했고 평생 그리워했고 죽는 순간까지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끝내 현우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기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드셨구나. 응, 평생을.
모녀가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가 할 일이 있어. 뭔데? 어머님이 하지 못한 일. 엄마가 대신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우에게 이 일기장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어머님이 평생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외면이 아니라 받아들임.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일기장을 손에 든 채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척하는 오후였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야겠어요.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회의? 민석이 물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현우 씨에 관한 이야기.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그만할 수 없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저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일기장이에요. 1985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4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어? 그건 함부로 봐선 안 되는 거야. 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기를 보면 안 되나요? 아니면 여기 적힌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수진아.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5월 13일. 오늘은 현우 생일이다. 9살. 그만.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그건 당신이 볼 게 아니야. 왜요? 왜 제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 차리고 약 시간 맞춰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산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알면 안 되나요? 정희야. 민석이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3월 2일. 민석이가 태어났다. 예쁜 아들이다. 그런데 품에 안으니 현우 생각이 난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0년 7월 7일. 오늘 현우를 봤다. 대문 앞에서.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현우를 그리워했다는 것, 매년 생일날 우셨다는 것, 민석을 안을 때마다 현우를 떠올렸다는 것.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010년 4월 3일. 민석이가 현우를 만났다고 한다. 저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15년 전에 형을 만났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전부터 알고 있었네요. 정희야, 그건.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뭐라고요? 재혼 조건이었어. 전 남편 아들을 절대 데려오지 말 것. 그 아이 이야기도 하지 말 것. 나는 깨끗한 가정을 원했거든. 전 남편의 흔적이 없는 가정.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거절했어. 아들을 어떻게 버리냐고. 하지만 나는 양보하지 않았어. 결국 당신 어머니가 굴복했지.
아버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고통받을 줄은.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80세 노인이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서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살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형이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네요? 응. 왜 말 안 했어요?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 후에라도 말하면 당신이 힘들어 할까봐. 힘들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겠죠. 형이 나타나면 재산을 나눠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어요. 매일 밤 첫째 아들 생각하며 우셨어요. 그런데 아빠랑 할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수진아, 엄마는 2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할머니 시중 들고 명절마다 차례상 준비하고 친정도 못 가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작 가족의 가장 큰 비밀은 엄마만 모르게 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를 뭘로 본 거예요? 그냥 일하는 기계예요? 며느리 역할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정말 바보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친정 엄마 편찮으실 때도 못 갔어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 생일도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명절이면 늘 시댁에서 일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요, 저만 진실을 몰랐어요. 저만 속았어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웃으며 살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민석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15년 동안 속이고 저를 바보로 만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명령이었고 어머니도. 어머님은 달랐어요. 저는 일기장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후회하셨어요. 매일 현우를 그리워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미안해하셨어요. 당신들은요? 후회한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비밀을 숨기고 산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현우도 다 고생했어. 아버님, 나는 체면만 생각했어. 전처 자식이 있다는 게 창피했어. 그래서 없는 걸로 하자고 했지. 근데 그게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어.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그리고 현우한테도 용서를 빌어야겠어.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뒤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으신 것입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뭔데? 현우 씨를 찾아가야 해요. 이 일기장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리고 사과해야 해요.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민석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는? 그 순간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재산 걱정을 하다니. 여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형님이 50년 넘게 가족 없이 살았는데 당신은 재산 걱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해봐요.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안 가면 제가 혼자 갈게요. 수진이도 데리고. 엄마, 나도 갈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하지 못한 일 우리가 해드리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현우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을 가지고 현우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 부인. 또 오셨네요. 네, 형님. 이번엔 딸도 데려왔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조카구나. 이렇게 크고. 앉으세요, 형님. 드릴 게 있어요. 저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님 일기장이에요. 거의 40년 동안 쓰신 거예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네. 읽어보세요. 저는 일기장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길수록 현우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현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매년 제 생일을 기억하셨네요. 네.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2000년. 엄마가 저를 보셨다고요? 네. 대문 앞에서요. 어머님도 형님을 보셨대요. 나가고 싶었지만 못 나가셨대요. 현우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도 저를 사랑했구나.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현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보여주셔서 평생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저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 형님,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형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가족이라니요.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족에서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가족이 되면 돼요.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어제 장인어른과 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현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 각서.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속 포기 각서예요. 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누가 이걸 가져왔어요? 장인어른이요. 동생? 아니, 민석 씨도 같이 왔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현금으로 2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이 각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절대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나타나면 가족이 불편해진다. 조용히 사라져달라. 그게 죽은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과 시아버지가 어제 현우를 만났다는 것, 돈으로 회유했다는 것,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는 것. 형님은 서명하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역시 짐이구나. 가족한테 방해되는 존재구나.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님은 짐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민석의 형이에요. 하지만, 형님,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렸습니다. 민석이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벌써 저녁 시간인데. 당신 어제 어디 갔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형님한테 재산 포기 각서 가져갔죠? 돈 주고 사라지라고 했죠? 정희야, 그건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정희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형님한테 재산 포기시키려고 각서 들고 간 게 사실이죠?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은요, 형님이 나타나면 재산이 반으로 줄까봐 그랬죠? 그게 다였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때문이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2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은 돈밖에 몰랐어요. 형님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어요. 정희야,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그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무엇을 위해 20년을 살았을까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가족은 돈과 체면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없는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네. 형님은 엄마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각서 찢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요. 집으로. 집에요? 네. 시아버지랑 민석 앞에서 제대로 이야기해야죠. 이제 그만 숨기고, 그만 도망치고, 제대로 마주해야 해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어떡해요? 이미 깨져 있었어요. 겉만 멀쩡했을 뿐이죠.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해요. 거짓 없는 가족으로. 저는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형님 가요. 우리 가족으로. 그날 밤 저희 셋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를 보는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을 모시고 왔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가족이라면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49일, 불교 전통에 따라 마지막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절에서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 민석의 사촌들, 어머님의 친구분들.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도왔습니다. 엄마, 정말 오늘 할 거야? 응.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근데 아빠랑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어머님을 위해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단정하게 면도를 하고 깨끗한 검정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있으면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형님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친척 한 분이 속삭였습니다. 형님을 모셨어요.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49제예요. 어머님의 아들이신 형님도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긴요? 가족 모시는 거죠.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형님을 숨기려고 한 것이.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아들이 또 있었어? 무슨 일이야, 이게? 시아버지가 현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현우가 황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인정하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를, 내 아내를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네. 당신은 내 아들이야.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고.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들어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비밀을 안고 사셨어요. 첫째 아들을 7살에 버렸다는 죄책감을요. 친척들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단 하루도 첫째 아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 일기가 증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6년 5월 13일. 오늘은 현우 생일이다. 9살. 케이크라도 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현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1990년 8월 15일. 현우가 12살쯤 되었을까? 밤마다 현우 꿈을 꾼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0년 7월 7일. 오늘 현우를 봤다. 대문 앞에서. 나가고 싶었다.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못했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앞에. 2024년 9월 15일. 마지막 일기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읽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 할머니들이 우셨습니다. 현우는 영정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를 원망하려 했지만 못했어요. 그냥
그냥 사랑했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현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처음이었습니다. 민석이 진심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미안해요. 제가 비겁했어요. 형님이 나타나면 재산이 줄까봐, 가족이 복잡해질까봐, 그래서 외면했어요.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 형이에요. 같은 엄마 아들이에요. 이제라도 형님을 형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현우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 형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되어 주세요. 두 형제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을 찾았어요. 두 아들이 화해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됐어요. 영정 속 어머님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친척들이 현우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첫째 조카구나. 이제야 보네. 고생 많았겠어. 이제 가족이니까 자주 보자. 어머님 닮았네. 눈이 똑같아. 현우는 어색하지만 고마워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 민석, 저, 수진이, 그리고 현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너도 이 집 아들이야. 당당하게 명절 때 오고, 제사 때도 오고, 아니,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우가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민석아, 네, 아버지. 형님한테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재산 문제, 당연히 형님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당연하죠, 아버지. 민석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어머니 재산은 반반 나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형님, 제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으세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어머님 아들이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현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숨기는 것 없이, 거짓 없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이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좌석에 민석이 운전을 했고 뒷좌석에는 현우 형님과 저, 그리고 수진이가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집 가서 뭐 해 먹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어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 좋지. 정희 씨 된장찌개가 일품이거든. 현우 형님이 웃으셨습니다. 형수님 손맛이죠. 저도 배웠어요. 그래. 다음에 형수님 오시면 같이 요리 좀 가르쳐 드려야겠네.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수진아. 그럼 파 좀 썰어줄래? 모녀가 나란히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 보여.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변했지? 응. 좋은 쪽으로. 엄마도 그렇게 느껴.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다행이야.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마음 편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낚시 가실래요? 제가 좋은 데 알거든요.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낚시? 좋지. 나 낚시 좋아하는데. 그럼 토요일 새벽에 출발해요. 아버지도 가시죠? 나야 좋지. 오랜만에 아들들이랑 낚시라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현우 형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형님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더 드세요. 아, 형님. 민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희 회사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든요. 형님 식당 체인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현우 형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인? 그건 너무. 형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충분히 경쟁력 있어요. 투자는 제가 할게요. 형님은 레시피랑 운영만 맡아주시면 돼요. 동생아, 그런데 투자금이. 형님. 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형제잖아요. 형님 평생 고생하신 거 알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카, 철수 대학 가잖아요. 학비도 많이 들 텐데 저희 회사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현우 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생아, 형님, 제가 그동안 비겁했어요. 이제라도 형으로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두 형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 형제끼리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일 생기지. 식사 후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희 잘하고 있어요. 형님도 민석이도 이제 진짜 형제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 진실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요, 어머님.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엄마.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 보고 있어? 응. 할머니 별 같아. 수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갑자기 왜? 용기 냈잖아. 옳은 일 했잖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진실하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현우 형님의 식당은 2번째 지점을 냈습니다. 민석의 투자로 강남에 새 매장이 열렸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형님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에 저희 가족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형님 식당에 가셔서 손자 철수를 만나셨습니다. 민석과 저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서로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어머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우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정희입니다. 어머님의 바람 이루어졌어요. 현우 형님 찾았어요. 이제 가족이 됐어요. 두 아들 모두 행복해요.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치유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용기였습니다. 숨기지 않는 용기, 마주하는 용기,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어머님이 현우 형님을 향해 평생 품었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저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는 것 없이, 거짓 없이, 진짜 가족으로